안녕하세요. 드로우미의 옴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적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렸을 때 다들 하늘을 날아가는 상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뭐든 가능할 것 같고,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커가며 그만큼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런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어느새인가 우리는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제한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가능성만을 쫓아가면서 불가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한 관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들에게서 해방시키려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에릭 요한슨, 가능성의 창조자라 불리기도 하죠. 여러분은 초현실주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초현실주의란 실제에서는 볼 수 없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이며 비현실적인 공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잠재된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대페이즈망 그리고 오토마티즘 기법이라 불리는데, 대페이즈망이란 어떤 사물을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기이한 만남을 표현하는 기법이며, 오토마티즘은 이성적 상태가 아닌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를 의미합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은 대대로 많은 화가들을 거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이 작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스는 디지털 사진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21세기적인 초현실주의 사진을 선보이는 현대 작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존의 상황을 순간 포착하여 촬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는 사전에 구성한 아이디어와 스토리 그리고 스케치에 따라 여러 개의 공간과 사물을 별도로 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대로 분리하고 보정하고 합성하는 후반 작업을 거쳐 자신만의 도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의 작품은 그의 상상의 풍부한 만큼이나 표현의 세심함이 단순히 사진 이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지 조작에 관한 사진 작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에릭 요한스는 상상력과 기술력을 통해 가능성의 탐색을 구현해냅니다. 그는 카메라는 나의 도구이며 컴퓨터는 나의 캔버스이다 라고 표현한 적도 있죠. 불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의 대표 작품인 Full Moon Service는 일상적인 상황에 작가만의 재밌고 독특한 상상력을 첨가한 하나의 창작물로, 밤하늘의 보름달을 달 전문 서비스 회사의 배달원들이 주기적으로 진행한 작업의 결과물로 나타냈습니다. 컨셉 또한 재밌지만 작가의 세밀한 작업으로 마치 현실과 크게 괴리감이 들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증명해주죠. 특히나 차에 실려있는 달들의 세계 밝기, 날짜별 달의 모양을 적어놓은 캘린더와 별들이 빛나는 밤 하늘, 그리고 달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는 배달원들의 모습은 세부적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는 점에서 작가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언뜻 보면 그의 사진은 비현실적인 상상이 맞지만 현실에 기반을 두어 누구나 공감 가능케 했으며, 관객들은 그가 창조한 세계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동심이 깃든 상상력을 다시 불러오게 되죠. 에릭 요한슨이 만든 Go Your Own Road라는 작품에서는 한 남자가 풀밭 위 도로로 된 길을 손에 쥐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통찰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에 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너만의 길을 가라
라는 뜻의 제목은 작품의 메시지적인 요소를 담당하며 이런 언어적 의미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죠. 이러한 작품을 통해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관객들에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예술가로 에릭 요한스는 평가받습니다. 한편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적용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과 착시이죠. 우리가 꿈을 꿀 때 기억하는 장면들 중 가장 선명하게 남는 악몽의 세계는 끝이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순간을 담은 그의 작품이 바로 Impossible Escape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화가는 20세기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 달리, 그리고 애셔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셔의 폭포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시각적인 착시를 작품 속 요소로 집어넣음으로써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긴장감과 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착시 기법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이 작품은 악몽 같은 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현실과도 빗대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탈출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고난 안에서도 해답이 언젠가는 보이듯, 그렇게 작가는 자신의 예술적인 언어들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객들을 위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말이죠.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린 순수한 상상력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에릭 요한스는 그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묻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누가 정했냐고. 그것 또한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자신은 무조건적인 불가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통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온전한 나를 발견할 가능성, 순수한 상상력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온 옴미였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